정봉주의 정치쇼. 자, 10월 6일 금요일이죠. 한가의 특집. 오늘 이름하여 대한민국 정치 구단 열전. 자, 함께한 분들도 만만치 않은 조합이에요. 자, 여의도 수다 구단. 수다 구단?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헤이죠. 최민희입니다. 예, 정치인들은요. 최민희입니다. 최민희입니다. 최민희 계속 해야 돼, 이름을. 네, 최민희입니다. 예,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할 때 다른 분들은 김용민입니다. 최영민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정치할 줄 알아. 그냥 최민희 의원님만. 최민희입니다. 아싸. 가오리. 자, 모든 평론구단 최영일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최영일입니다. 예, 최영일이에요, 용일이에요? 영일이죠. 숫자로 그럼, 01. 영일만. 그럼 MB하고 영일만. 친해요? 그 영일 대군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영일만. 영포라인. 영포 대군이라고. 영포라인. 예. 최백호 씨 노래는 좋아합니다. 우린 영일만 좋아해요. 최백호. 좋죠. 영일만 친구. 근데 저는 최민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정치 야화 이런 얘기 하러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야화. 우리 정봉주 전 의원님하고 최민희 전 의원님은 각별한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 왜 근데 갑자기 그렇게. 그게 아니고 네. 김용민 저 양반이 살면서 처음 진행을 맡았거든. 그러니까 진행 본능이 지금도 진행자인 착각을 하고. 6시 20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103.5 서울에서는 예. 부산에서는 105.7. 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도 저도 없는 분들 네. 고릴라 앱을 다운받으세요. 아, 오늘 얘기를 해야지. 공도사님 지위가 위협받고 있어. 또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두 분의 관계를 규명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알고 길이 있기로는 멀어요. 두 분이 경마 전문지 말지에 말지에 기자로 거의 뭐 입사 동기. 아니요, 한 달 빨랐어요. 제가 천만이. 1호기자, 3호기자. 그렇습니까? 한 달 빨랐어요, 2달 빨랐어요. 2달. 두 달 빠른 거니까 얼마나 군길 잡든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짜장면도 난 짜장면 시켜주고 자기는 간짜장 먹고. 이거 다 싫어합니다. 두 분이 취재를 나가셨는데 네. 그 취재 일정이 펑크가 나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셨다는. 아니, 그 그건 이야기. 이미 예측된 펑크예요. 그렇습니까? 취재 일정이 없이 우리가 취재 간다고 네. 임의로 조작된 취재 일정이야. 아침에. 땡땡. 조조로. 자,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영화 보러 가셨을까요? 경마장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뽕. 뽕이었습니다. 정말 두 분이 뽕 보러 갔었어요. 조조로. 조조로. 진짜. 영화관에 정말 우리 특별한 빼놓고 두 사이시. 명인가 더 있었어요. 예. 그런 적이 놀라운 있어. 야사를 들었습니다. 그게 85년도입니다. 네. 예. 그 당시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네. 두 분만 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한 분이 그 유시춘 유시춘, 정봉주. 예,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님. 그래서 이해찬 총리도 갖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이해찬 총리도. 강남 좌파의 원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라성 같은 그런 민주화 운동 인사들 이 차량으로 모시고 다녔던. 그때는 강남 좌파, 강북 좌파 이 차이가 크질 않아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운동권 있는 분들은 강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요. 그때는 강남 압구정동이 뜨기 전에 네. 그때는 한남동이 뜰 때. 맞아. 예, 한남동 좌파. 한남동 좌파. 예. 그 전에는 어디가 떴었냐면요. 그 전에는 저기 평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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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평창동이 뜨다가 예. 그게 70년대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어디로 오냐면 종로 3가로 옵니다. 예. 그 종로 3가에서 다음 한남동으로 가요. 예. 한남동 다음에 압구정동으로 옵니다. 이 역사를 제가 쫙 꿰고 있는 거예요. 제3한 강교를 예. 제 건너서. 예. 자, 역시 영일만 출신이라 지금 입 벌리고 듣고 있어. 지금 자, 오늘 정치구단. 정치구단 열전. 예. 첫 번째 인물. 최민희 의원이 아하. 모셔온 정치구단 누구신가? 이해찬입니다. 다 다 동의가 딱 되시죠. 네네, 동의가 돼요. 무서운 분이죠. 예. 무서운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요, 봉도사님, 예. 그 이해찬 의원하고 봉도사님과 저는 인연이 엄청 길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85년 그때 만났죠. 네, 그때. 85년, 86년. 네, 저희는 말지에 있고 이해찬 의원은 그때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 정책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점 주인. 네. 서점은 이제 사모님이 하셨고. 사모님 하셨고. 참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그 후에 설렁탕 집도 하셨어요. 서점이 네, 1층이고 그런데 2층. 그 이후에 저는 87년도에 이제 민통연을 옮겨가고 계속 민주언론 운동을 하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고 예. 더 거슬러 올라가면 80년 그 서울역 회군 때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 때 이제 그때는 저 위에 있는 복학생 선배로 그때도 우리와 인연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때 만날 수 없는
없는 분이었죠. 그리고 8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김대중 내란 음모죄로 같이 구속이 되죠. 네, 그래서 2년 6개월인가 살아요. 그러니까 실형을. 예, 실형 살았습니다. 그때가 52년생이시니까 예. 80년이면은 28, 7이랬었죠. 28, 9 이때 네. 그럼 잡혀가신 예. 거군요. 근데 그 전에 전에 이미 대학 때 민청학년 사건으로 유신 체제하에서 이미 감옥 갔다 오셨고. 예. 예. 그 28살엔 별이 2개. 어허. 아이고. 네, 그랬던 예. 분입니다. 근데 네. 그런데 성공했다고 말하면 다들 하고 생각하세요. 그 왜요? 이유 왜일까요? 우리가 80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이해찬의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면도칼이었습니다. 면도칼. 예, 누가 붙인 이름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정보기관에서 붙인 이름. 정보기관에서 안기부에서 상당한 요주 인물이었던 이름인데요. 별명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해찬이 관여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네, 그런 거였고요. 항상 나타난다. 네, 그 당시에 뭐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한 개운재 선생님, 뭐 어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책실장. 그때 이제 민통년 사무실은 장충동에 있다가 네. 종로 3가로 옮겨오면서 종로 3가 시대를 엽니다. 예. 나중에 이제 김근태 의원께서 대표 안녕하십니까, 김근태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우하고 김근태가 섞였어. 똑같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전부 민청년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제 종로 3가로 왔는데 3층에 임대로 들어와요. 그 저는 평창동 그 어디죠? 그 장충동에도 있었고 종로 3가 또 이제 옮길 때 이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3층 임대했던 그 건물을 후에 김근태 의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고문 받고 이런 등등 때문에 케네디 인권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 돈으로 그 건물을 사요. 자, 민통년이 뭐죠?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의 약자입니다.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야 운동의 그 핵심적인 단체, 총 구심 단체로 뭐 그때 민주언론 시민연합도 거기에 소속 단체였고요. 예. 노동 단체 그렇게 해서 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다. 87년 6월 항쟁 때 민주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이제 주도한 단체. 예. 제가 얼핏 들은 얘기로는 우리 이해찬 전 총리가 그때 이 서점에 용달차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 네, 승용차로 서울 시내를 답사하면서 이제 6월 항쟁의 그 큰 빅픽처를 그렸다는 설계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분은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군부 독재를 무너뜨릴까? 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난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무슨 키가 잘할까? 키가 클까? 예. 그래서 진짜 이해찬 총리는 한 말씀 드리자면 민주화 통일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머리를 써온 전략통입니다. 원래 이해찬 총리가 공대에 들어갔었어요. 서울대 공대. 예, 네. 그런데 서울대 공대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냥 때려칩니다. 미련 없이. 그리고 다시 공부해서 사회학과에 들어가게 같은 됩니다. 서울대. 예. 서울대 그때 사회학과. 공대를 졸업하셨으면 산업화 세력이 되시는 건데 때려치고 사회학과를 가는 바람에 민주화 세력이 되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때려쳤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맞는 길을 망설임이 알았다.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공대를 다니면 서울대는 들어오게 되면 교양학부를 들어가잖아요. 1학년은 교양학부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교양과정을 미리 배웁니다. 그 교양학부는 노원구 공릉동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서울대가. 그래서 이게 그게 지금의 과기대, 서울과기대 그 자리입니다. 산업대를 거쳐서 과기대가 됐죠. 예, 개방대를 거쳐서 서울공대에서 개방대, 산업대, 과기대 이렇게 합니다. 그러네요. 예. 그 서울과기대 앞에 네. 그 저기 삼성회관, 네. 이 쌍성회관. 쌍성회관. 예. 거의 짜장면이. 저 아저씨는 예. 맨날 오면 그 얘기만 해. 짜장면 문제 이거 우리 저 계속 하세요. 가는 길 계속 아들이 하세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짜장면집 하면은 이 오명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했어 아저씨. 경양식집을 만들었는데 경양식집 이름이 봉봉 레스토랑. 레스토랑. 왜 이게 이해찬을 일본으로 뽑았어요? 학생운동, 사회운동. 민통년 운동, 거기에 제야운동이죠. 예, 제야운동하고 그다음에 평민년으로 이제 DJ가 불러서 예.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88년도죠, 그게? 예, 88년인데 그 이후로 7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선거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예. 우리 가서
우리 떨어진 사람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 선거에 왜 떨어지니 도대체? 저 지난해 낙선하고 노무현 재단 회의에 갔어요. 예. 상임 운영위원이라 저를 딱 보자마자 최 의원,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선거에 떨어지는 게야? 소금을 뿌리셨네요. 소금. 이번 지난 2016년에 제가 세종시로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김종인 씨한테 물 먹고 정청래는 불출마 선언하고 네. 이해찬 그 의원은 무소속 출마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하러 갔어요. 네. 갔더니 딱 했더니 한 53% 득표로 내가 되는 것 같은데 3인가 54% 나왔어요 실제로. 와. 그 2, 3%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투사에서 7선 국회의원으로 변한 진짜 당대의 재야운동 그리고 정치권의 전략가인데요. 이분은 디테일이 강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53%로 이깁니다. 그냥 그 프로테이지로. 네, 본인이 그래서 딱 지정하면 그렇게 됩니까? 예, 그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머릿속에서 이제 조합을 이게 하는 거죠. 일종의 정치 컴퓨터의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머리는 정치 컴퓨터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쭉 보고 쉽게 결론 안 내립니다. 예, 자료를 많이 보고 한참 이렇게 생각을 고개 숙이고 해요. 이렇게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가 조합돼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되게 강해서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가서 그 팟캐스트로 이해찬 총리를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선거 때 날마다 그 2, 3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보통 한 70만에서 100만 한 번 올리면 하는데 이해찬 총리를 인터뷰하자마자 200만이 2, 3일 안에 바로 넘어가요. 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사석에서 내가 정치 컴퓨터인데 정치를 편히 얘기하면서 내 수준으로 오르는 사람이 딱 한 번 찾았다. 이거 싫어합니다. 그 누굽니까? 정봉주가. 싫어해요. 네, 요새는 제가 잠깐 팁 정몽준을 잘못 드릴게요. 얘기, 정몽준을 잘못 얘기.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잠깐 김용민 빼고 여기 예, 잠깐 팁 김용민 드리면 빼고 장사하자 그럴 뻔했어. 네, 맞아. 잠깐 팁을 드리면 요새는 이 총리님이 살짝 그렇게 립 서비스도 하시더라고요. 그 립서비스 올해부터 생긴 거고 그건 내 얘기는 작년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은요, 3명의 대통령을 만든 핵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12년에 대통령 만들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해찬을 당대표에서 쫓아내서 진 선거가 2012년 선거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3명의 대통령을 만든 사람. 이해찬을 쫓아내면 민주당은 대선에서 큰 선거에서 이기질 못한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말씀드리면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 남자 정치인 중에 가장 섹시한 남성으로 꼽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여성 정치인들이 뒤에서 얘기할 때 가장 멋지다고 하는 사람. 차가운데 만나면 무척 인간적이에요. 네, 따뜻하고. 네. 그 보세요. 네. 그 머리는 거의 컴퓨터, 정치 컴퓨터 수준으로, AI, 거의 AI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한명숙 총리,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명숙 총리 2010년에 그 서울시장 나갈 땐 이해찬의 자택을 담보로 돈을 꿔갖고 선거 자금을 초기에 됩니다. 아이고, 야. 2010년도에? 네. 그거 왜 그러셨죠? 나한테 와서 그냥 빌려줬을 텐데. 근데 그게 글쎄 이게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을. 아니 내가 평상시에 돈 그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농담으로 들었나 봐요. 그거 농담으로 들으신 혹시 거고요. 골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고리 오리 곧 폐지돼요. 이제. 김용민 짱짱. 아니 고리 오리 거기 곧 폐지돼요. 신골이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한명숙 총리 재판이 진행될 때 노무현 재단이 조선일보가 일면에 한명숙의 비리라며 기사를 실은 그 일주일 후에 노무현 재단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립니다. 그리고 그 대책위원회도 중심에 이해찬 총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의리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만나면 너무나 따뜻한 분이고요. 네, 그런. 자, 이해찬 정치 인생. 학생운동서부터 해갖고 이제 한 40년이 넘었죠. 정치 인생의 최고의 명장면을 꼽는다면? 저는 뭐 차떼기당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참여정부 때 예. 이게 총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정부 질문 때 홍준표 의원이 나서서 예. 이해찬 총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과 공세를 이어가자 예. 딱 한마디를 하죠.
그쪽 당은 차떼기 당 아닙니까? 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뭐 난리가 났던 사건. 홍준표 의원이 그때 그런 얘기는 안 한 거? 어디서 버릇없이. 그렇습니다. 어디서 버릇없이. 왜냐 홍준표가 후배예요, 근데. 후배.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 예. 근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견제 장면. 예. 네. 그래 그 장면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억하는 지금도 장면. 짤방으로 돌고 있는. 네, 계속 돕니다. 그렇죠. 그 차떼기 당 아닙니까? 근데 그 장면에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총리가 전략적이라는 게 이해찬 총리가 흔히 이제 이 차떼기당 아닙니까로 국회가 막 공전되고 뭐 그걸로 연일 조중동이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보수 언론이 당시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이걸 나중에 밝히셨습니다. 당시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랬죠. 성문법적 기준, 뭐 관습법 이래가지고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언짢은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은 그 언짢은 말씀이 파장을 일으킬까도 몰랐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 컴퓨터는 저게 이슈화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국회 가가지고 차떼기당 해갖고 덮어버렸어요. 논란의 중심을 표적을 이동시켰구나. 그래서 본인이 화살 다 맞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도 모른다. 본인은 고슴도치가 돼서 그 명장면을 후세 사가들은 고슴도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근데요, 김용민 PD님. 이렇게 저를 공격하면 다 안 되니까요. 2부 넘어가야 돼요. 2부를 광고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 우리 김용민 PD는 정치권에 한번 언저리에 이렇게 좀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당선단에 보고. 아니 언저리라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이분은 판을 가른 낙선. 저는 5선급 낙선자입니다. 아니 언저리라니요. 내가 언제 언저리라 그랬어요. 인저리 상처를 받고 떨어졌다. 인저리. 정말 제가 살다 그런데 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주 그냥 경국으로 이른바 바가지 낙선이었잖아요. 욕을 바가지로 쳐드셔서. 제가 그 사실은 전략 공천부터 파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렇죠. 딱 그 저기 지역구를 갔더니 그 전임 지역구 위원장이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당선될 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갔더니 갔더니 유리창 깨고 야 뚱땡아 경선하자 뭐 이런 대모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당시에 그 경쟁자 중에 한 분은 민주당 그 옷을 입고 이미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 그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 2번이라고 해놓고 2번은 난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요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낙선해야 돼. 해보고 낙선해야 돼. 전임 지역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임 지역위원장은 그 고생했죠. 이해찬 총리가 극찬했던 정봉주 의원이라고.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가시고. 자 다음 인물 김용민 PD가 뽑은. 자 전설적 선거 전략의 귀재 엄창록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누구예요? 이해찬이라는 아주 그 저명한 분 다음에 국민들이 다 알죠. 엄창록. 이게 비교가 돼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박정희가 서로 끌어가려고 했던 이분이 이제 반공포로 출신인데 이분이 심지어 그럼 북한 이북에서 그렇죠.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거제도에 있었어요? 거제도에 있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마 제가 쪽집게 질문을 해요. 진행자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 비수가 꽂혀가지고 자 강원도 인제에서 약방을 하던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어머 약방 자격증이 있어요? 당시에는 뭐 그냥 뭐 아, 약방 네. 자격증이 사실은 그때 모르겠다. 자, 50년. 이분이 거제도 전쟁포로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럼 53년이나 55년 사이에 네. 석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3국을 가지 않고 여기를 택하죠. 예.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이제 공부도 좀 하고 네. 1960년, 네. 61년 이때 네. 약종상 허가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예. 오, 그래서 그때 공도사. 약방이라고 하는 것을
1회, 2회 두 번 시험이 실시가 돼요. 1회 합격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2회 합격자가 정자, 장자, 덕자 쓰는 우리 아버님입니다. 아. 그래. 야, 맞아요. 3.15 부정선거가 터지자 경찰 보고 집어 던지고 나 이제 약사가 되겠다. 그래서 2회 합격하고 2회로 이 시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달에는 저희 아버님을 합격시키려고 만들어진 재단이었니? 그럼 이 엄창록 씨가 그 약방 출신입니다. 약통상 출신이에요. 수 있겠네요. 자, 근데 하여간 뭐 이분이 이제 인제에서 이제 그 약방을 하다가 김대중이라는 야당 정치인을 만났는데 말이죠. 당시 야당 정치인이 뭐 게다가 또 강원도에서 몇 번 두 번 떨어지고 강원도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58년, 59년 그때 나갔는데 참 절묘합니다. 이 매해 선거가 있다시피 했는데 어떻게든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하여튼 군이 나서서 이렇게 야당 후보 등록을 못 시키게 이렇게 100명 정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 등록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른바 요즘 뉴스랑 좀 비슷하네요. 이른바 요즘 국정원이 댓글이나 블랙리스트로 개입하거나 혹은 무슨 찌라시를 퍼뜨려서 정치에 개입하던 시절하고 그게 원조죠 이게. 그때는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거는 고차원적인 거고 이때는 이때 그냥 막 던지는 군 건데. 장교들이 투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군인들이 이제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딱 보고 김대중을 찍었다 그 자리에서 빡빡 찢어버리는 거죠. 다시 찍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 못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잠깐 들어오죠. 1961년 5월 14일에 재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됩니다. 근데 요때 엄창록이 김대중 DJ를 나가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먼저. 그런데 재밌는 게 5월 14일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5월 1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틀밖에 국회의원을 못한 거예요. 그럼 야인이 된 거죠. 국회 해산. 그래도 이틀에도 국회의원이에요. 어쨌든 엄창록 씨 때 처음 만났는데 엄창록 씨가 DJ 보고 여기 인제에서 출마하라고 권유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에 그 DJ가 이제 다음 선거 대선에 이제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박정희 후보를 비교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때 장충동 유세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대통령을 갈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대통령 선거는 없어진다. 그렇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맞았죠. 총통제가 도입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일단 평화통일론, 4대 강국 보장론 등등.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신분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장충동 유세 현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억나는 말이 뭐예요? 그 얘기 왕왕왕 떠들더라고 사람들이 모였어. 100만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빨리 집에 가자니까 이놈아 국회의원 하려면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치인으로. 아니 이건 제 상상이고요. 지어낸 이야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선거 때도 이제 엄창록 씨가 나서서 선거 전략을 짰는데 엄창록 씨는 무슨 좋은 비전, 탁월한 공약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선거. 그러니까요. 이분을 전략가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거티브 전략도 이제 지금 선거 전략을 제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선거 전략 중에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더 포지티브보다. 아니 근데 그건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술수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엄창록 씨가 공화당원으로 이제 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후보 쪽. 어느 집에 가서 설탕 봉투를 건넵니다. 근데 아이고 이 집 줄 게 아니었네 하면서 돈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담배를 딱 건네면서 이제 양담배를 피우면서 나 공화당원인데 이러면서 이제 보는 사람을 하여금 위화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봉투를 나눠주는데 그 안에 10원, 20원 이렇게 얄팍한 이거 나를 무시하나. 김대중 후보 측에서 준다 그러면서 아니 공화당. 김대중을 돕는 거니까. 공화당 DJ를. 입장에서 돈을 나눠주는데 5원, 10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0원 지폐 같은
이런 지표를 한 장 집어넣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후보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날 뭘로 보고. 근데 그리고 4번이 더 화날 것 같아요. 네, 4번. 다음이 또 뭐냐면은 공화당원으로 위정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식사 모시겠다고 모시고 갔는데 식당에서 아니 왜 오셨어요? 아무 예약도 없는데 이거 와서 낭패를 겪게끔 만드는 거죠. 자기 같이 가면서 아니면 예. 자기도 같이 가면서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식사 대접 안 그래서 했던 화만 거죠. 나게 했다. 예, 그래서 잔뜩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공화당에 대한 그런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건 예. 이분의 지론이 있었대요. 예. 그 지론이 뭐냐면 상대 후보에게 갈표를 줄이는 간표 작전만이 살 길이다. 간표 작전. 간표 네. 작전이다. 그래서 이런 작전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80년대 말까지도 그 엄창록 비법이 이 통했죠. 선거에 많이 쓰였어요. 지금도 쓰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봉주 후보 해가지고 떼기 얼마나 귀찮고 욕먹게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이렇게 딱 도배를 강력 어느 집에 선택제로. 깨끗하게 그 페인트칠한 벽에다 싹 발라. 아니 그리고 차에다가 차에다가. 붙이면 아 맞아 우리 그런 거 썼던 것 같은데. 예. 아니 제가 예. 예전에 실제 경험한 건데 이거를 역으로 이제 저쪽에서 배운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 배워서 포장마차 사람 술 많은 데 갖고 둘이 싸움을 합니다. 친구끼리 싸움을 하면서 한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있는 대로 써요. 온갖 상소리를 다 섞으면서 그러다가 반대편이 야 너 김대중 후보 말이야. 그러면 김대중 우리 선상님인데 어쩌다고 그러면 별 쌍욕을 하면서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 만세! 만세! 이 술집 손님들이 다 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저 김대중 지지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게 문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끼워서 그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요, 이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을 선거에 도입한 분도 엄창록이죠. 예. 그 엄창록 씨가 그 선거에서 DJ를 도왔다가 예. 갑자기 박정희 쪽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끌려갑니다. 박정희 한마디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DJ 측 참모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상한 선거 캠페인이 막 지역 펼쳐지는데 감정 조장하는.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영남에 빼앗긴 대통령 호남인이 찾아오자. 그럼 구호가 막 나도는 거야. 이런 플래카드와 전단들이 막 번지고 퍼지면서 이게 영남 지역의 살포가 됐어요. 호남 지역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봐도 엄청난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요, 이거에도 또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귀뜸한 것이 김대중에게 승리하려면 지역 감정을 자극하라. 이 전략을 그런데 제시했죠. 엄창록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돕다가 박정희한테 간 이 근거는 추정해 보건데 그때 당시에 약방은요. 조제에서 돈을 버는데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약국에서만 조제를 해요. 네. 이분은 약방에서 조제를 했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 감옥 갈래 날도 올래. 근데 몸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 1971년 1월에 예.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폭발물이 터지는데 중앙정보부가 이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작극으로 몰고 가는데 그 핵심 인물로 엄창록을 지목하면서 엄창록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문이나 이런 등등으로 회유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겠네. 심지어 부인도 잡혀갔고요. 아하. 그 일도 없는 분들 있죠. 가정부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까지 중앙정보부로 불려가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모태가 됐고 이발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까? 효창동 이발. 예, 효창동 이발사. 예. 효자동. 효자동 이발사. 효자동. 예. 효창동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이제 양반들이 도대체 기본이 취재를 안 해왔어 그냥. 네. 근데 그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선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 선거 간선제로 바뀌죠. 그러다가 1987년 대선이 이제 복원됩니다. 직선제 개헌이. 예. 직선제 개헌으로 대선이 87년. 복원될 때 예. 이때 노태우 후보가 엄창록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호. 예. 나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때 이제 엄창록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YS하고 DJ가 갈라섰는데 당선 걱정 왜 하냐? 다시 어허. 된다. 오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그분의
정치 인생. 정치 컨설턴트. 아마 국내 최초의 컨설턴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양반이. 의미의 컨설턴트는 아닌데. 예, 이분이 얘기한 두 DJ와 YS가 나오니까 노태우가 된다. 요게 당시에 중정 안기부 전략이었죠. 또 이쪽 진영에서는 네. 사자 필승론 이렇게 그렇지. 가면은 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사자 필승론 왜냐? 노태우도 경상도, 김영삼도 경상도 표가 갈라진다. 이 사자 필승론을 핀 게 이 인물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엄창록 씨가 그러고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창록 같은 기발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기발한? 선거 기발하죠. 뭐 저기 기발하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죠. 네, 네. 그런데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년 선거에서는 한 2만 권 정도 책을 읽은 그 거의 뭐 석학에 가까운 그렇죠. 김대중 후보였는데 하여튼 선거 전략에 관해서는 엄창록 씨의 말을 그냥 다 따랐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박정희 후보 쪽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그런 말을 근데 이제 하셨죠. 보니까 예. 당시 네. 중정에 협박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 이후락, 예. 이후락 그렇죠. 중앙정보부장. 예. 김영옥의 뒤를 잇는 이후락. 이후락. 예. 이유락이 후렸군요. 그렇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인물. 저는 누구나 다 아시는 정치자분들이 변신의 팔색조 이런 별명이 있네요. 오. 박지원 오. 현역 의원이 동의. 예. 네, 동의하시죠? 정치 네, 구단. 동의. 그분이 막 출마해도 네. 자기 선거보다도 다른 사람 지원하는데 열을 올려서 박지원이라고. 네. 서포트박. 예. 서포트박 박지원 의원입니다. 뭐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의원이시죠. 예. 전에 이제 전 대표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금 말씀하신 역사에도 겹쳐 있는 것이 그쵸. DJ 가신 중에 가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예. 또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예. 옥살이를 직접 몸소 이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오래 해서 정치 구단이냐? 이분도 꽤 다선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 사업가. 재미 사업가. 네. 보니까 초기에는 럭키금성 상사 출신이라 아하. 산업화 시절의 상사라고 하면 이 무역 상사니까. 그렇죠. 무역 온갖 물건을 다 파는 거죠. 상사원들이 예. 네. 저분이 30대 때 네. 뉴욕 한인회장을 맞습니다. 한인회장을 하죠. 맞습니다. 그 한인회장은 보통 60대, 70대 교민들 중에서 3, 40년이 지나서 사업에 성공한 분. 원로급. 30대에 한인회장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여정에 한 번 큰 이제 이 전환점이 와요. 예. 자, 이 럭키금성 상사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패션 가발을 만드는 일로 예. 산업화 시절에 돈을 많이 법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시절에 뉴욕 한인회장을 거쳐서 이제 재미 전체 총 한인회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이때 80년대인데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회자되는 게 이 당시에 50 군부 정권 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어떤 입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인회장 입장으로서 한인회 그렇죠. 활동하는 그리고 또 저 미국에서 평통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게 80년대에 거의 사형을 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 예.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80년 초죠. 예. 82년인가? 이때 만나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나고 인생의 전환이. 오. 그동안 이제 이 조국의 정세를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 어허. 김대중 선생을 만나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이 민주화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DJ에 가신이 된 거고 국내로 들어와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아까 87년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예, 80년 그 6월. 치열한 상황에 쭉 이제 DJ 옆에서 모든 주요 직책을 다 맡은 결과 결국은 이제 97년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을 하죠. 예.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 청와대에서 모든 요직을 다 맡는데 처음에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공보 파트였어요. 주로 대언론을 상대하는. 예. 그래서 수많은 지금 중견 기자들이 당시에 박지원 이제 홍보 담당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최고였다고 하면
언론을 엄청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동교동에서 이제 예.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당대표 집, 예. 당대표 집에는 아침 조찬 모임을 거기서 하죠. 그 당대표 기자들이 집에서. 다 네. 와가지고 뭐 오늘의 뭐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체크하고. 뭐 밤새 우리 저 총재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렇죠. 여쭙는 그 아침이 있었는데 그 동교동의 메뉴가 미역국에 떡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떡? 미역국 떡 뭐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 미역국에 죽을 주면 안 되나요? 아, 그럴 수도 아침 있겠는데.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모든 정치인들이 예. 당시에 특히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부지런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DJ가 한때 일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일산 이제 자택에서 아침에 일찍 7시쯤 회의를 하면 이분은 6시 뭐 반, 6시 이때 가서 준비를 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일착. 무지무지 부지런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역시 상인적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상인적 감각. 부지런해야 돼요. 네,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우리 후보를 상품이라고 본다면 우리 상품을 논평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아니 기업이 가장 요즘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네. 예. 우리 회사나 우리 총수에 대해서 정말 나쁜 정보가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게 악착같이 언론을 마크하는 게 이제 홍보팀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아마 대통령을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문제 어쨌든 햇볕 정책을 지금까지도 어쨌든 굉장히 신봉하는 예. DJ의 이제 후대인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지금 동교동이 사실은 이 구야당이 쪼개지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탔잖아요. 예. 그래서 또다시 이제 변신을 했는데 정치 인생 말기에 좀 고생을 하는 모습은 좀 이분이 안쓰럽고 2008년도에 이제 제가 국회 떨어지고 당의 전략연구소, 민주정치연구소의 부원장을 하면서 매주 한 요일날 아침에 의원들 모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공부가 7시 반쯤 시작을 해요. 새벽에. 네. 새벽에. 이른 아침이죠. 예, 새벽이죠. 그거를 한 20주 끝났는데 유일하게 개근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예.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징이 상대방을 아주 잘 올려줍니다. 이 공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해외 일정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요. 그러면 또 위트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비결은 그랬더니 집에 밥보다 여기 밥이 더 맛있습니다. 이런 위트는 탁월해요. 아니, 그 근데 위트만 저는 탕월한 게 아니고 이게 이분 진짜 박지원 의원을 제가 지금 소개한 게 조금 아이러니인 게 최민희 의원님은 같은 당에서 정치를 같이 하셨고 선후배로 네. 그리고 우리 봉도사님하고 김영민 PD는 제가 이 수년 전에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네. 소년급제 하는 기분이에요? 아니요? 출세한 기분이에요? 아니, 더 잘하는 세 분이 있는데 왜 내가 발제를 하고 있지? 아니 원래 뭐 그런 이런 거예요. 아니, 원래 그게 번데기 원래 앞에서 그런 주름 잡아야 그런 튀는 거예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 우리 세 명의 겸손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광고 듣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어머, 어떻게 이거. 자, 추석 특집이죠. 10월 6일 금요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의도 수다 9단 최민희 의원님, 자, 뭐든지 평론 9단 최영일 평론가님, 그리고 몸집 9단 김영민 PD님. 몸집 구단이 뭡니까? 그냥 좀 소개를 하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그거 왜 일부에서 나를. 다 저기 뭐 좀 그거 왜 일부에서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나 건드려갖고 지금 감옥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있잖아. 자, 다시 할게요. 성대모사 9단, 김영민 PD님. 그것도 별론데. 아니, 불핑 9단. 브리핑. 좋아. 브리핑 구단. 이제 저를 찾았습니다. 무릎 꿇고 막 절까지 하네, 이제. 알겠습니다. 불핑 9단 좋네. 네, 좋습니다. 예. 자, 박지원. 예, 제가 정말 박지원 대표님에 대해서는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네. 우선 그 말씀하실 때 제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콕 은근한 목소리. 일단 테이프 보통 사람들 말스피드에 비해서 2배 늘어져요. 표정이 떠오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참 흉내도 어려우신데 제가요. 그 좀 아까 봉도사님이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말씀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그리고요 작은 약속을 어기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능숙능란한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갖고 제가 재선 의원들한테
어머 박지원 대표님 제가 밖에서 언론을 통해서나 시민사회에서 얘기할 때 진짜 죄송하지만 구태의 표본처럼 그러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그 재선들이 씩 입술을 일그러뜨리면서 웃으면서 최 의원 조금만 지켜봐. 조금만 더 지켜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켜봤더니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정치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해찬 의원처럼 한 길을 쭉 가면 그걸로 끝인데 정말 사고가 너무 자유분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 이분이 또 아주 안 좋은 또 그 지역구 그 남긴 것도 있어요. 뭐냐면 금기원래 그 말 아세요? 네. 금기원래. 금요일에 지역구로 돌아가서 월요일에 돌아온다. 네, 금기원래. 그게 무슨 소리냐? 금요일부터는 국회가 못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부 금기원래 안 하면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케이스고. 프레임 그다음에 만들고 조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보니 같은 당에서 당대표로 경선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지원 의원 때문에 곤욕을 치렀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눈치 딱 그 반짝하더라고. 반짝하면서 해가 뜨는 게 아니라 눈에서 달이 딱 뜨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센스 짱이야. 그런데요, 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프레임 진짜 무섭다고 느낀 게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런저런 요구로 이제 대통령께서 대표에 출마하셨잖아요. 그렇죠. 출마하기 전에 끊임없이 출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당권 대권 분리론. 네,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예, 사실은 당권 대권 분리라는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니 지금 말은 당권 대권 분리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선거 때는 대권도 먹고 당권도 먹겠다는 거냐? 욕심쟁이. 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딱 갇혀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쟁이 프레임이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되게 무섭다고 느꼈어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욕심쟁이 프레임을 가다 놓고 자신은 또 호남 가갖고 호남 홀대론의 원 저작자예요.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그런 게,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올해 조기 대선이 오기 전에 이미 이제 당권에서 좀 갈라서 섰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취임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보를 하면서 호남이 지지 기반이었어요. 지난해 총선까지 국민의당은 호남 지지로 탄생한 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호남 홀대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원저작권자가 박지원 의원 아니었나 하는 걸 지금 여쭤보려고 하던 참이에요. 그랬었죠. 자, 박지원 의원의 인생 최고의 명장면은? 박지원 의원 인생 최고의 명장면은 제가 기억하고 싶은 장면으로는 대북 송금 때 감옥에 들어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냐면은 자, 이 대통령은 이 김대중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그 다음 정권이 교체가 된 게 아니라 재창출된 정권이었잖아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였기 때문에. 다만 대북 송금에 대해서 DJ가 한 말씀만 해달라.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일이다. 왜? 그러면 이게 통치 행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인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문제를 덮겠다라고 했는데 DJ가 나는 몰랐다라고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비서실장이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감옥 가는 겁니다. 저는 그 충신의 뒷모습만 기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모른다. 내가 한 일이다. 그렇죠. 그리고 안고 감옥 가는 거죠. 그렇죠. 이 대목 되게 중요한 거고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대북 송금 특검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도 계속 참여정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호남 홀대론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됐었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게 통치행위면 이게 특검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제 최영일 얘기를 말씀하신 듯이 제안했는데 DJ가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것도 통치행위입니까? 그건 불법행위입니다. 그렇죠. 불법행위죠.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위헌하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 보셨잖아요. 남북관계하고 별개의 문제죠.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서울구치소 갔더니 많은 교도관들이 저에게 너무 징역을 잘 산다. 그래서 종교의 눈빛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원님처럼 잘 사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었습니다. 누구시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교도소를 참 잘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심성이나 이런 건 무척 긍정적인 분인데 사업가의 마인드, 그다음에 이겨야 되겠다는 승부 본능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치인들 생존한 정치인 중에 프레임을 제일 잘 만드는. 아까 그분 누구였었죠? 엄창록. 이분은 좀 아주 정말 직자적으로 그 말초 신경까지 건드리는 네거티브였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네거티브 이걸 좀 묵직하게 꾹 눌러주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 프레임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또 지금은 같이 또 도울 땐 돕겠다. 네. 박전 그랬죠. 또 의원께서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돕겠죠. 최민희 의원님. 저요. 예. 하도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자기가 박지원 의원 가져온 줄 알았죠. 네. 그러면 날 또 시키나 이러고. 그렇죠. 네. 네. 저는 윤여준. 이게 윤여준? 네. 이분이 전략가 보수의 장자방이라는 분이죠. 보수의 장자방. 2002년 대선 때 그랬어요. 이쪽은 이해찬이고 저쪽은 저쪽은 윤여준이 있다. 예. 그런데 누가 이겼냐? 예. 이해찬이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윤여준 전 의원이 그 서른 의원이 저 최규선 게이트에 저 윤여준이 얽혔다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분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니 그건 단식도 했고 어디 뭐 좀 종적을 감추셨어요. 윤여준 이 장관의 특징은 예. 전략을 숨어서 구사한다는 특징이 네, 있습니다. 네. 예. 이해찬 총리는 전면에 나서고. 네. 자 그리고 윤여준 장관의 네. 특징 중에 하나, 장적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엄청난 양의 독서량을 자랑한다. 그렇죠. 예. 그 30년 하루에 한 권씩 읽을 때 30년 읽으면 10,000권 읽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00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0권 읽어도 10,000권의 효과를 내는 저 같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윤여준 계속 윤여준 가시죠. 이거 다 네. 편집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 윤여준이라는 분은 예. 이게 되게 유명한데 비해서 이력이나 이런 게 많이 안 알려져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숨어서 일을 하는 스타일. 네, 그런데 이분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분의 이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의도 연구원 원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하면서 한나라당을 정당답게 만든 사람 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MB가 집권했을 때 윤여준을 중이 쓸까 안 쓸까를 되게 이렇게 면밀히 봤는데 안 쓰더라고요. 예, 그때는 2명이었습니다. 윤여준하고 김종인을 MB가 쓰면 MB 정권은 이게 되게 안정되게 갈 잘 거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둘 다 안 쓰기에 조금 안타깝다고 공식적으로 얘기. 그걸 안 쓴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윤여준 장관과 예. 몇 차례 또 이렇게 그 독대를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이분의 그 특징이 예. 생각 아주 모사 이런 걸 알려준 거에 비해서 무척 담백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상당히 담백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돌려 하는 게 없고.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가슴에 상처를 좀 안 주려고 하는 말을 골라서 하면서. 배려가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때는 저도 강의를 한 번 그리고 이제 들었는데 이분의 특징이 2004년 어찌 보면 정치적 명장면이 잘 없는 분 중에 하나인데 2004년 찻대기 정당으로 오병을 쓰고 있을 때 2004년 17대 총선을 네. 하거든요. 그때 한나라당의 대표 주자로 박근혜 대표를 밀어올린 게 윤여준이었어요. 예, 그때 그렇죠. 천막당사. 네, 천막당사. 천막당사의 기획은 여러분이 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표를 당의 간판으로 세워야지 참패를 면할 수 있다면서 그 물밑 작업을 한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정확하게 우리 120석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21석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역시 정확한 디테일을 갖고 있는 분이고요. 네. 이분이 의외로 굉장히 경력이 화려합니다. 예, 이분이 환경부 장관을 하셨고요. 그렇죠. 오래는 하진 않았어요. 네, 짧게 했고요. 했죠. 그다음에 YS 때. 대통령 비서실의 공보수석 비서관, 정무비서관,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을 다 합니다. 네,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장의 특별보좌관까지. 그러니까 이분의 경력으로 보면 거의 보수 쪽의 장자방 일수밖에 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도드라지지 않게 예. 은근하게 일하는데 이제 2007년도에 MB가 당선이 되잖아요. 예. 당선되자마자 이분을 중용하려고 그랬는데 두 마디 때문에 중용을 안 합니다. 당을 인정하고
당과 함께 하십시오. 그 얘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 당은 허접한 당인데. 그 여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라당. 그렇죠. 두 번째. 박근혜 대표를 안고 동반자로서 함께 가십시오. 그 부분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는. 그 이후로 윤여준 장관은 안 불러요. 아니 그래서 이 윤여준 전 장관이 정말 훌륭한 책사인데 보수의 장자방이라고 저도 봤는데 이 화려한 경력은 감춰지고 야인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젊은층, 정치에 눈을 뜬 젊은층, 90년대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제 등장하냐면 안철수라는 이름과 동시에 등장해요. 그렇죠. 안철수를 멘토로. 발굴한 멘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청년 콘서트를 하면서 청년들의 멘토, 성공한 벤처 사업가 CEO였는데 법륜스님하고 윤여준 전 장관하고 둘의 작품이죠.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이제 새로운 새 정치가 나올 수 있다 해서 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발굴한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장자방 윤여준은 책임을 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분이 기자 출신이세요. 맞죠. 그리고 그 싱가포르에 나가서 싱가포르 대사의 공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에 능하다는 거예요. 이분 역시. 그러니까 선거 전략 그런 건 프레임을 잘 짜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하시는 게 2002년 대선에서 그 이해찬의 행정수도 이전. 그렇죠. 이거에 반대되는 그 논리 생각나세요? 서울 공동화. 예, 맞습니다. 수도권 공동화 프레임을 윤여준이 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거는 행정수도와 공동화가 맞붙은. 그렇죠. 근데 행정수도가 이긴 거죠. 왜? 하나는 적극적인 프레임, 하나는 흔드는 프레임. 그러니까 대개 대선에서는 수세적 프레임. 하자가 이겨요. 하지 말자는 지고. 그랬던. 그래서 그리고 이분을 또 기억하셔야 될 건 이분이 보수 쪽에 개혁 공천을 시도한 사람이다. 2000년 16대 총선 때. 그때 16대 총선 때 이게 개혁 공천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진보 개혁 쪽에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이런 프레임을 짜가면 보수 쪽에는 윤여준 정도가 짜서 이 둘의 생각이 좀 이렇게 논리로서 맞부딪히면서 정치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윤여준 이분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수에서 뭐랄까요 힘을 장악하지를 못했다. 왜 이게 그러냐 하면 윤여준 장관의 특징이 보수 대한민국 스타일의 보수에서 싫어할 스타일이에요. 대한민국 보수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을 하면서 공동으로 동반자적 관점을 갖고 한다든지 이게 원래 보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은 수구적 마인드로 더 가 있는 거예요. 힘으로 누르고 음모로 누르고 이분이 무척 음모적인 것 같은데 전혀 음모적이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정치를 은퇴하고 이후에 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하겠죠. 장자방이었으나 제대로 된 주군을 만나지 못했다. 그게 또 대한민국 멘트 현실 좋고. 보수 정치의 비극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수 정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수를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2000년도 그렇고 2004년도 그랬고. 그러나 진짜 보수는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지리멸렬한 건 이런 분이 보수의 중심으로 못 들어왔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수가 여전히 이제 이게 세력으로 힘을 결집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세력이 국민한테 동의를 받으려면 가치 지향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기 프레임으로는 안 되고 원래 이합집사는 우리 전공이잖아요. 원래 보수가 가치로 장착되면 대한민국에서 기본적 지형이 4대6으로 보수 쪽으로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레드 컴플렉스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적색 공포증이 있잖아요. 6.25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보수인 분들이 정말 보수의 가치까지 장착을 하면 근데 이분은 가치 있는 보수를 주장을 했어요. 이분의 이 정치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가치가 없는 가치가 없는 대한민국 보수의 불행이었다. 너무 많이 여기저기 다니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김영민 안타까움이 있죠. 브리핑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도 저는 아니 이거는 김용민 승 전혀 적절하지 않은 그런 비율을. 3대1의 협공. 누가? 아니 셋쯤 덤벼야지 저는 이제 좀 힘이 나요. 1대1은 도대한데. 이미 일전에 17대 1론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보수의 이런 분들이 좀 중심을 잡았었으면 그럼 정말 대한민국이 보수 이런 거거든요. 진보로 정권이 넘어가도 두렵지 않고
보수로 정권이 넘어가도 불법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세상. 네. 양날개로 나는 세상.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 그래서 저는 우리 프로그램 같이 하는 정두원, 정택은 이런 분들이 아주 합리적 보수를 얘기하니까 보수에서 안 받아주잖아요. 오히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보수 쪽에 차고 넘쳐야. 차고 넘쳐야지 진보도 좋아지는 겁니다. 네. 같이 경쟁하면서 생생하는. 네. 자, 다음 인물. 네. 최영일 평론가. 네, 바로 누가 좋은 거죠? 아니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예. 제가 이 인물을 뽑았는데 아하. 정확하게 지금 이 앵커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게 예. 자, 고리영희 선생님의 말을 되새겨 봅니다. 아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지금 이 안보 위기 속에서 국제관계도 복잡한데 나라가 바로 서려면 저는 이 보수가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여요. 야당이 바로 서는 게 다른 야당이 바로 말로. 서는 거.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논했던 윤여준 같은 인물은 배척당하고 지금 보수의 그럼 책사는 누구인가? 이 새로운 장자방은 누구인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주군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민주주의 국가니까 이제 리더라고 예, 하면 리더. 지금 야당 리더 홍준표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표. 예. 아, 영감탱이? 홍감탱이라는 별명은 있죠. 아, 하지만 여러 가지 별명이 장인어른을 장인어른 영감탱이라고 영감탱이? 불렀고. 아, 장인어른한테. 예. 아니 근데 정말. 그러면 여기 그 우리 여기 명예훼손 걸리면요 네네. 방송이 떠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별명이 또 대선 후보 시절에 붙었어요.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영감탱이론. 네. 장인을 우리 지역에서 고향에선 그렇게 부른다. 아. 그래서 홍감탱이라는 별명도 생겼고. 아, 그래요? 네. 홍준표 그 계속 가시기 전에 네.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요 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차 아니에요 차. 네. 여당은 악셀레이터, 네. 야당은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렇죠. 그럼 브레이크를 가끔씩 밟아줘야 되는데 너무 밟고 이는- 있어. 아니요, 아이. 이 브레이크를 뽀개버려 그냥 아주. 차를 다 푸겨버려. 밟으면. 예. 예, 자 홍준표 후보. 아, 그 말씀 맞습니다. 자, 아니 난 누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네네네. 명예훼손 당하면 네.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앵그리 준표 이런 별명도 있고요. 앵그리 준표. 네, 그래서 앵그리 버드라는 앵그리 귀여운 버드. 캐릭터예요. 예. 버럭콩. 예, 버럭콩 또는 이 지난 대선 때는 빨간색을 원래 좋아하니까 또 홍 준표기도 하고 아하. 레드 준표 영어 레드 준표. 붙여서 예. 홍럼프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홍럼프. 예. 네. 아니 원래 트럼프 이미지를 지난 대선 때 차용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 잘 안 됐지. 그렇죠. 완전히 차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아. 정말 그 당선 가능성이 없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어허.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 왜 없었겠어요. 대선 주자로 나왔을 때는. 예. 그래서 경남지사를 버리고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은 실패했지만 2등으로 실패했습니다. 어머 그리고, 그러면 예,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네. 롤 모델은 트럼프? 저는 지금 아니 그렇게 그렇게까지 안 봐요. 갔어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우리 국민에게 선사한 아주 좋은 워딩이 있었죠. 뭐였죠? 실버 크로스. 아, 실버 크로스. 골든 크로스 말고 1등과 2등이 바뀌는 골드 네. 크로스가 있는가 하면 2등과 2, 3등이 바뀌는 실버 실버 크로스도 크로스. 있었다. 아, 정책 외연이 넓어진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사견임을 전제로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게 네. 이 홍준표 대표의 롤 모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 네. 왜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주장할 때 보시오. 북한에는 김정은 어허. 스트롱맨, 미국엔 트럼프 스트롱맨, 일본의 아베 스트롱맨, 스트롱맨, 러시아에는 푸틴 스트롱맨, 스트롱맨.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시진핑 스트롱맨. 네. 그러면은 필리핀도 있죠, 대한민국 두테르테. 두테르테 스트롱맨. 거기하고 비교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도 자신이 돼야 스트롱맨이다. 그래서 스트롱맨 이미지를 잘못 활용했다가 대선 토론 때 왜 이제 집안일은 여성이 하는 것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또 확실히 그 경제 이미지로 몰리기도 했죠. 굳어졌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 이제 재작년에 그 총선 끝나고 나서 작년이군요. 작년에 총선 끝나고 나서 우리 옛 경쟁자에게 제가 낙선 축하 화환을 한번 보냈지 않습니까? 아, 예. 노구님 봤어요. 예. 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랬죠? 낙선을 축하한다 그랬나요? 축 낙선. 축 낙선. 예, 해가지고 아. 보냈는데 예. 아내가 이거 뭐 거의 이제 뭐 진짜 손석희 앵커가 저를 이제 비판을 하니까 예. 평소에 참다가 손석희 앵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면은 내가 부인한테 야라 그래요? 그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 내가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말을 참 곱게 한다라고 칭찬해 줄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막 반격을 하면서 호가 있잖아요 원래 김용민 씨는. 네? 호가 있잖아 호. 막말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공갈 정청래. 예,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주에 제가 머리 염색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예. 한국의 트럼프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하진 않았죠 그렇게. 아니 이제 아내가 그렇게 새누리당에 입당했었잖아요. 예, 아니 입당 거부돼서 입당을 못했어요. 나중에 신청만 이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PD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지금 제가 오늘 모셔온 이분 저 모래시계 검사 이런 별명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예. 근데 모래시계 네. 그 극본 쓴 그 작가가 송진아 작가가 송진아 작가가 네네. 모델이 홍준표 대표가 단일 모델 아니다. 모델 네네, 아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인데 대선 기간에 이제 이 홍준표 당시의 대선 후보는 네. 계속 내가 바로 모래시계 검사다. 얼마나 청렴하게 우리 사회에 사회 악들을 뿌리 뽑았느냐. 이걸 이제 이미지로 내세우잖아요. 아니 예. 근데 또 저기 그러다 홍준표 보니까. 대표도 그 드라마 나올 때 말이죠. 동아일보 인터뷰였는데 내 얘기 아니다. 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또 이제 서로 입장이 바뀌기도 하는데 자 입장이 바뀐 네. 얘기를 가기 전에 광고 듣고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최민희 의원, 최윤일 평론가, 김용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정치구단 추석 특집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홍준표 네.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예, 홍준표 자, 대표에게다가 김용민 대표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홍준표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와 거치가 아주 중요해요. 아니 그 전에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어요. 말씀하세요. 예. 이분이요. 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 날렸다는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최민. 예, 근데 예, 아니라고 동아일보에도 인터뷰했다고 본인이. 근데 이분이 슬롯머신 사건 같은 걸 다뤘어요. 슬롯머신 사건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예. 이게 누구를 잡은 사건이게요? 박철원을 잡은 사건이에요. 아, 그렇죠. 당시 예. 황태자. 예, 그리고 이분이요 또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이분이 그냥 주야장창 지금 보수 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초기에 이분은 민주당 쪽 야당으로 정치를 시작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예, 그런데 강삼재 아시죠? 네. YS의 예. 또 오른팔. 오른팔이었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특유의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입을 저돌적으로 해서 신한국당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랬다. 네. 그건 모르는 얘기네. 그런데다가 네. 이 검사로 재직할 때 예. 재밌는 게 이제 홍준표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창녕에서 출생해서 합천을 거쳐서 이제 대구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한 바가 있는데 본명은 홍판표였어요. 근데 발음이 어렵잖아요. 홍판표. 그러네요. 홍판표.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사로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예. 선배 검사가 이름 안 되겠다. 출세하려면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홍준표라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주영 의원이에요. 이주영 그래요? 전 장관. 네, 네. 해수부 예, 장관. 해수부 예. 장관. 세월호 근데- 당시. 선배요 이주영 장관이? 네네. 검사 선배. 어머 후배가 검사 선배. 네. 예. 검사 선배.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주었다라는 이제 일화를 이제 훈훈하게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개명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아주 강력한 취향은 빨간색을 좋아한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저 홍준표가 라는 이름이 이게 이제 장명 전문가로서 딱 봤을 때 네. 정치하기에는 딱 맞는 이름이에요. 준표. 내가 표를 준 사람이다. 준표. 그러네요. 예. 받은 표가 아니라 준표. 예. 내가 저분한테 표 하나 줬어. 준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보다 이 정치의 정말 전문가들을 이제 세 분을 제가 앞에 뵙고 있으니까 어허. 정말 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지금 홍준표 대표가 당의 리더인데 책사와 전략가가 막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보수가 지금 거의 지리멸렬해진 건 또 사실이잖아요. 예. 스스로 토로하지 않아도 그러면 재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윤여준 뭐 전 장관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어떤 지금 지략가가 옆에 필요한 것인가 예. 와룡과 봉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은 혁신위원장 류석춘 위원장 보인단 말이에요. 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상당히 성향이 더 강한 이 저 극우적인 성향이라고 우리가 다 평가들을 하잖아요. 네, 네. 좀 홍준표 리더는 어떻게 가야 아니 보수가 저는 그냥 살아나나요? 지금대로 쭉 해주시는 게 그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세요? 그냥 아니 근데 저의 바람은 이른바 지금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책사도 뭐고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혼자 다 하시는 거고 또 이제 당에서는
뭐 정치하는데 우리 당이 너무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 할 역할도 없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준표 패싱이란 말도 돌고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왜냐면 스스로 또 청와대도 안 가고. 보이콧하고 앞으로도 셀프 보이콧. 앞으로 계속 안 가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셀프거든요. 그 준표 패싱.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논의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대표는 참석 안 해놓고 우리 당 협조 없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정치. 정치? 예. 예. 아, 자유한국당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아, 정치 할 수 있다. 지금 하겠다 그러잖아요. 잘하고 있고.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님은요. 예. 그 보통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이게 친박이다, 친이다, 뭐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개파들이. 이분은 정체성.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 난 독고다이다. 네네. 근데 그게 그런 말 방송에 써도 돼요? 아니 비속어지만 예. 본인이 본인을 독고다이다 그렇게 했기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예.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그 저 순화를 하면 예. 이렇게 그래서 정치계의 아웃사이더 이렇게 불린단 말입니다. 아웃사이더가 순화한 건가요? 그 이제 외래어로 바꾼 거네요. 네. 아, 솔맨이라 그러죠. 솔리테리맨. 아, 솔리타리면 외톨이 우리말로 외톨이가. 예.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또 107석 의석 정당의 아예 대표기 때문에. 외톨이 하면요. 아까 아웃사이더도 했잖아요. 그 아웃사이더 외톨이 부르는 아웃사이더가 싫어해요. 아 그렇구나. 예. 아웃사이더가 가수고 외톨이가 노래입니다. 노래는 말해요. 그 노래 엄청 좋아요. 그럼요.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그걸 빠르게 그거 해줘요. 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른 줄 알았더니 세계에서 제일 예, 빨랐어요. 제일 빠르- 속사포랩. 예. 애국가 4절까지를 10초 안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그, 아유, 어떻게 10초는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 그래서 아웃- 그거를 네. 다 녹음한 걸 풀어서 봤더니 한 정확하다. 음절도 틀리지 않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스트롱맨인 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남도지사 시절에 그 유명한 사건, 예. 진주의료원 폐쇄 폐쇄. 사건, 폐쇄. 찌찌뽕. 예, 찌찌뽕 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뽕찌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알았네. 찌찌뽕 하면 동작 그만. 네. 그럼 뽕찌찌 해도 뽕찌찌 풀리는 해야 거예요. 돼요. 예. 예, 좋아. 그런데- 초등 2학년 쪼크. 근데 어휴. 그때 경남 지역의 친박 새누리 국회의원들이 예. 다 홍준표 지사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아하. 근데 폐쇄 강행. 아하. 스트롱. I am 스트롱맨. 그리고 저기다가 진주 의료원에다가 한마디 했잖아요. 영어로. You fired. 넌 해고야.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보수가 지리멸렬할 때 한때는 꽤 나름대로 이후에는 사고를 좀 쳤지만 보수에도 저런 정객이 있었네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바로 박기태 전 그분이 한나라당 국회의장. 대표. 예. 근데 그분이 은근히 자질구레한 사건 많이 쳤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꽤 굵직굵직한 나름대로 족족이 있어요. 현역 예, 시절에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분은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폭탄주. 아하. 예. 이분이 춘천지검장 원래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검사로 있다가 이제 증발이 돼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춘천지검장. 할 때였는데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 그건 이제 그분 지법원장이고 아, 예. 이분 지검장이죠. 네. 네. 지검과 지법이 틀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뭐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아이고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 양반이 고향이 춘천이거든. 야, 그래서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의 지역 기관장 하면은 뭐 도지사, 예. 국회의원, 뭐 시장, 뭐 방송국, 뭐 저 대표, 예. 뭐 무슨 신문사 대표 이런 건데 당시에는 VIP 순번이 달랐어요. 지금은 사라진 지역의 최고 유지 하면 바로 지역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80년대만. 80년대 예. 군사 그때는 정권이니까. 군사 그렇죠. 정권이죠. 오호. 그래서 이제 군사령관이 VIP였고 거기 왕초였어요. 예. 여러 기관장 딱 앉혀놓고 뭐 거의 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술자리를 주도합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근데 그게 예. 지검장으로 바꾼 아니, 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예. 지금은 지검장 국회의원이 더 그 세다고. 상석인데 예. 옛날엔 군사령관. 군사령관이 다 부르는 거예요. 자, 술 한잔 하자. 불러가지고 이제 아. 맥주잔에다가 양주를 붓습니다. 마셔 이런 거예요. 아니 맥주잔에다가 소주 넣어서 마시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네. 양주잔을 넣은 거예요. 양주를 통으로 넣고. 예. 오호. 이게 뭐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죠. 이 기관장이. 예.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 양반이
맥주는 맥주잔에 넣고 양주는 양주잔에 넣어가지고 양주잔을 맥주잔에 폭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폭탄주를 만든 거예요. 폭탄주 제조자. 근데 그분은 이제 이 폭탄주라는 그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계주. 생계주. 살아남기 위해서. 맥주잔에다가 양주 먹어서 먹으면 죽잖아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런 거지. 이게 폭탄주일 수 없다. 그때부터 핵실험이 거기서 춘천했었네.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17대 국회에서 그 박진 의원 나라다. 그분이 폭소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폭탄주를 아주 완전히 소탕해버리자. 그렇죠. 예? 폭탄주 소탕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거부했던 그거를 폭탄주 폭소 클럽을 만들면서 이벤트를 해요 또. 그 국회 정론회관에 모여갖고 박진 의원이 맥주잔에다가 폭탄주잔을 넣고 그걸 망치로 딱 깨요. 그래갖고 그것도 청소한다고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지. 글라스가 깨졌으니까요. 유리가 깨졌고 이쪽 저쪽 튀니까 또 손 비었다고 난리 피고. 아이고. 이별을 끼쳤군요. 근데 딱 2명이 반대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고 그게 바로 박희태 의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인태 의원 얘기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 오늘 정치구단에 유인태 의원도 써야 되는데. 네, 그렇죠. 천철살인의 달인. 그렇죠. 그분은 정말 너무 격이 없어가지고 뭐 알아보고 지하철에서 싸움 붙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대요. 그럼 끝까지 앉고 그 사람이 무릎 꿇을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유인태 선배요? 유인태 선배는 또 회의의 달인이에요. 막 담론을 막 하고 있을 때 한마디로 딱 원샷 원킬.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회의가 끝나요. 그렇죠. 그분은 별명이 또 등소평이에요. 전설 같은 분입니다. 그분. 신혁명 이후기 때문에 등소평이라고 하면 안 되고 등샤오평. 그분을 제가 류샤오핑이네요. 언젠가요? 류샤오핑. 그렇죠. 류샤오핑. 2월인가 1월인가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1월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곧 선언이 이제 임박했던 시점이었어요. 그 결국 본선에 못 나갈 거야. 어머 똑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똑같아요. 그랬어요. 앞에까지 한 건 다 편집하고 없애버려야겠어요. 본선도 못 나갈 거라고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적중했어요. 뭐 안철수 대표가 그랬잖아요. 못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어머 똑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앞서서 못 나갈 거야. 어머 똑같은데 저는 나오자마자 아니 우리가 원외 시절에 안 반겨서 원외 시절에 원외 위원장들이 한 100여 명, 150명 모여서 지역구를 부활하자. 그리고 한 10대 명이 그냥 그 목청 높여갖고 그 주장을 하잖아요. 원외 지역구가 있어야 되니까 활동에 힘이 드니까. 근데 당 대표나 의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어렵다 어쩌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 이제 회의가 막 그 경론이 붙어가는데 유인태 의원이 딱 나타났고 현역 의원들한테 야 니네 불리하니까 하지 말자는 거지 뭐 말이 기냐 끝. 그 회의 끝. 그래서 결론은 안 하고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는 탁월한 뇌가 있어요. 네, 아니 솔직하세요. 다음 설에는 유인태를 넣어서 한 번 더 하시죠. 이미 유인태 다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유인태와 박희태가 섞여 있어요. 여야 양태. 그러네. 그렇습니다. 유희태로 하죠. 그럼. 여야 양태. 유희태. 아니 좀 주목해 주세요. 오랜만에 우리 영일만 친구가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여야 양태. 여야 양태. 여야 양태. 자, 그리고 또 이분 하면은 또 이분 누구 유인태? 아니 박희태. 또 하나의 그 키워드가 바로 대변인. 정말 오랫동안 대변인 하셨죠. 최장수 대변인 중에 한 명. 민정당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카운터 파트너가 누군지 모르죠. 박상천. 두 분이 주고받는 정책 양박 대결이 정책 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정도로 대변인들 논평이 재밌었을 때. 이 민정당 대변인 하다가 민정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 이 3당이 합당하면서 민자당이 됐는데 민자당 대변인을 바로 그냥 계승을 했어요. 그런 박희태 그 전 의장 이 양반이 대변인하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또 말들을 남겼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이분의 그게 그분 건데 그 전에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원 저작권이에요. 그 전에 이분이 그
딸이 있어요, 딸이. 예. 근데 둘째 딸이 이중 국적이었는데 예, 예. 이대 특례 입학으로 예. 논란이 됐었죠. 예. 예. 그 대변인하다가 대변인을 그럼 감독 없이 그냥 넘어가는데. 아니 근데 그 대변인을 그만하고 김용민 그만하게 된 얘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그 위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변인을 못해서 혹은 뭐 딴 사람으로 이게 아니라 박희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 그만두게 됐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옮기자마자 딸의 특혜 입학 이게 또 논란이 돼가지고 연관이 10일 만에, 돼 있구나. 10일 만에 옷을 사직. 벗으셨어요. 그런데 예. 법무부 장관을요? 네, 10일 만에. 오. 예. 자 그리고 청문회 벽을 못 넘은 거네. 뭐 네. 그때 청문회가 없었죠. 아니 그냥 이게 보도되면서 오. 청문회가 인사청문 제도가 생기기 전이에요. 아, 예. 인사청문 근데 제도가 이제 있어요. 언론에서 2007년? 시끄러워지고 민심이 나빠졌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여의도 수다 구단, 평론 구단, 성대모사 구단 했는데 예. 정치 구단이란 말도 박희태 전 의장이 만든 말입니다. 아. 구단. 네. 구단이란 정치 구단. 말이. 예, 예.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구단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예, 예, 예. 아마 정치구단 원조가 그분들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1989년 12월에 50 정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야 3당 총재가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예. 정치 구단의 입신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만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논평을 네, 그렇게 해요. 그걸 나온 거예요. 또 있는 게 이제 예. 토탈 크라이시스, 아. 총체적 위기. 파국. 총체적 난국. 난국. 네. 요걸 또 이 양반이 만들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촌철살인의 논평이 적지 예. 않았는데 이제 수서 택지 특혜 분양 사건을 공격하는 그 야당. 야당 장외 집회에 대해서 보람의 공헌은 보람이 없었다. 여의도 집회는 여의치 않았다. 부산 집회는 부산만 떨었지 실속은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재 개그에 네, 그렇죠. 나중에는 어디 그 제약회사 회장이 예. 이제 뭐 사기 혐의로 이제 재판정 섰을 때 증인으로 나가가지고 아니 약장사 말을 믿습니까? 그런데 약장사 말이 맞았죠. 맞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막 사실상 변호를 했던 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두 대변인의 특징이 예. 박상천 의원은 다변. 예.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당 공동대표 때 박상천 대표를 또 보니까 예. 그분도 아침에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 예. 같이 공동대표 하는 분이 말을 길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딱 편집이 필요 없을 정도로 15초에서 20초 어딩만 딱 줘요. 박상천 대표도. 예. 두 분이 서로 싸우면서 대변인의 전형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박상천, 박희태. 박희태. 근데 우리 박희태 전 의장님이 아주 말로가 그렇죠, 이거 뭐 그렇죠. 정말 저는 이분 하면 죄송한데 두 글자가 떠올라요. 캐디. 캐디. 어, 성추행, 그렇죠. 손녀뻘 되는 저기 손녀뻘 돼서 그냥 이제 손녀 같아서 귀여워서. 귀여워서 그냥 호감을 표시한 것이다. 네. 이 캐디 여성은 명백하게 성추행을 당했다. 예. 결국은 이제 유죄 판결 났어요. 유죄 판결이 예. 났죠. 유죄 판결을 났어요? 예. 그것뿐만 퇴임, 아니고 국회의장 퇴임 이후에 예, 국회의장까지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는 예. 대권을 잡는 것 외에는 의회주의자로서는 최고 적점을 찍었잖아요. 서열 2위 아닌가요? 국회의장이? 맞습니다. 네, 국가 서열 대통령 2위죠. 대통령 유고시에 권한 대행을 국회의장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니요,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하는데 예, 어쨌든 서열 대한민국 서열 2위, 2순위. 3위가 대법원장이죠. 의전 입법 서열. 사법. 예. 국무총리가 의전 4위입니다. 아, 국무총리가요? 4위. 아유, 그건 안 하길 참 잘했네. 아니 근데 4위 하려고 살아. 박희대 전 의장은요 지금 캐디 성추행 외에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캐디 성추행은 개인적 범죄잖아요. 어허. 어찌 보면 근데 정치권에서는 거의 이 정치 생활 끝나가실 때 돈봉투 살포로 또 한번 우리가 크게 일어났어요. 아직도 돈을 뿌리는 정치였더냐? 예. 하는 국민들 질타를 받을 때 이제 장면. 그 무슨 재보선거에서 그랬었나요? 네. 양산 재보선거. 예, 이때 저 송인배 후보. 예. 지금 이 송인배 후보와 같이 그 네, 경쟁을 붙었는데 했었죠. 돈 뿌려서 4.1% 차로 당선됐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국회 부의장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때 국회 부의장이었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추석 특집 대한민국 정치 구단 열전. 재밌었어요. 재밌네요. 네. 예. 재밌네요. 이거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정치가들이 있었구나. 정치인들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장점은 장점대로 계승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버리면서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
평론의 구단들, 브리핑의 구단들, 그다음 정치의 여의도 수다의 구단들. 자,